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이고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잘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천혜장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혜장과 오래오래 투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야 또 여러분도 잘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가자고요. 너무 여러분들 2차전지 종목 같은데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삼성전자 종지니까 삼성만 열심히 합시다. 뭐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삼성전자 유튜버들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한때는 뭐 붐이었지. 2021년도인가요? 이때 굉장히 붐이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막 활성화됐는데 많았었죠, 유튜버들이. 이제 2022년 가서 주가가 막 빠지고 지지부진하니까 하나둘씩 사라져가지고 저처럼 매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방송 매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주가 빠지고 하니까 맥 빠졌죠. 욕 먹고 있고 막 하여튼 악재 속에 악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천 회장은 지금 가고 있어요. 응? 뭐 구독자도 많이 줄긴 줄었죠.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기도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니까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 뭐 찐팬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은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나중에 뭐 찐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 찐팬 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멘탈 관리하면서 가자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노하우나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주식의 그런 노하우, 기술,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같이 친구처럼 동지처럼 뭐 연인처럼 연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동지 전후 같이 가는 겁니다. 원팀으로 같이 오래오래 멘탈 관리 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싸움을 많이 해요. 말싸움 서로 간에 말싸움을 하는데 그 말싸움을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해결책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치고받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꾹 참고 그냥 말없이 분노를 사귀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썩 유쾌한 방법은 아닙니다. 말로 치고받는 싸움은 통쾌할지 몰라도 이 싸움이 끝나면 뭔가 그 찝찝함만 남게 되고요. 말없이 분노를 사귀는 것은 나중에 내 마음만 골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말싸움을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바로 뭐냐, 상대의 억지스러운 말에 영혼 없는 그런 감탄사로 대응하는 거야. 영혼 없는 감탄사로 대응을 하자.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쉴 새 없이 말싸움을 걸어오는 상대한테는 진짜 저런 그렇구나 그런 등의 감탄사만으로도 대꾸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맥이 빠진 상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을 걸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상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누가 골치 아픈 말싸움을 걸면은 그냥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요. 그냥 의미 없는 감탄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이제 말싸움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삼성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걸 들어주세요. 코스닥 상장사죠. 그 베뉴지라고 있어요. 베뉴지. 이 베뉴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판 돈 260억 원으로 2차전지 그 주요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종목 교체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2차전지는 급락하면서 약 45억 원의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45억 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놔두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40억 원을 날렸단 말이야. 이 베뉴지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36만 9,992주를
258억 4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처분한 날짜 보니까 지난 26일인데 평균 매도 단가는 약 69,840원이에요. 기업은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그 금융 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베뉴지 역시 회사 자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왔어요. 이번에 주식을 이제 매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뭐 자금 유동성 확보로 이제 신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베뉴지는 삼성전자 매도 대금을 모두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종목별로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82억 1,700만 원, 포스코홀딩스 82억 1,300만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21억 3,200만 원, 에코프로비엠 71억 6,100만 원, 그 총 투자 금액은 257억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수 대금과 수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종목별 평단가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59만 3천 원, 포스코홀딩스 66만 8천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8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48만 3,700원. 거의 뭐 고점에 산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베뉴지가 삼성에서 2차전지로 갈아탄 그 당일에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그 급락이 시작됩니다. 이날 종가 기준 베뉴지가 종목별로 11에서 23% 정도 손실을 봤어요. 평가 손실액은 약 44억 8,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베뉴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3억 원임을 감안해 보니까 1년치 이익의 약 절반을 주식 투자로 단 하루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백화점이나 예식장, 호텔 등을 운영하는 베뉴지는 본업보다도 금융상품 등 투자로 수익을 내왔다고 하네요. 21년 영업이익은 27억인데 당기순이익은 441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기타 이익 항목으로 527억 원이 반영된 영향인데 회계상 보니까 지분상품, 이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 이익으로 현재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뉴지는 20년에도 102억 원의 기타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폭락장이 벌어졌던 지난해에도 약 9억 원의 기타 이익이 발행됐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회사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왜 팔아? 응?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기사가 있네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기업은 오직 투자를 통해서만 새 혁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현 사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네요. 27일 날 삼성이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95.2% 감소한 그런 매출 60조 55억, 영업이익은 6,658억 원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았는데 연구개발 7조 2천억 정도, 시설은 14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를 단행을 해가지고 향후 업턴을 대비한 초격차 미래 선점에 나섰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잇따라 투자 축소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데 이를 통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하여튼 등등해서 고성능 메모리 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요. 메모리 1위를 수성하는 동시에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TSMC를 바짝 추격하겠다는 게 삼성의 보관입니다. 이와 동시에 삼성은 낸드 위주로 생산 하향 조정폭을 크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감산을 공식화했고 전일 낸드 감산 규모를 5에서 10% 정도 확대한다고 하죠. 그 하이닉스의 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 DS 부분에서 보니까 1분기 4조 5,800억, 2분기는 4조 3,600억 원의 적자를 낸 삼성이 이 메모리 업턴 시기를 더 당기겠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서 시장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 4분기에 양사의 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 불황 탈출의 열쇠로 꼽히는 HBM 시장을 두고도 자신감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준 부사장은 그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을 HBM 시장 선두라고 표현한 뒤에 미래 급증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니까 작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0%, 삼성 40%, 마이크론이 10%였어요. LG전자는 2분기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차량용 전기장치하고 냉난방 공조 등 이런 기업 간 거래 사업 비중 확대를 꾀해서 매출 19조 9,984억, 영업이익은 7,419억 원의 호시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는데 GM하고 쉐보레볼트 EV 리콜 재료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니까
생활가전 한 영업이익이 6천억, 전장 쪽에서 한 890억 정도, 이 사업부문별 성과가 기대치를 뚫었네요. 올 하반기에도 고효율 친환경 제품하고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LG가 영업이익에서 2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제친 거는 2009년 IFRS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좀 워낙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올 겁니다. 어떤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재고가 빠르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감산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주요 고객사 그 스마트폰하고 PC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재개한 데 따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업황 반등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구형 제품 중심으로 추가 감산에 나서기로 했는데 동시에 대규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HBM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삼성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0조 55억, 영업이익은 6,685억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까 매출은 22.3%, 영업이익은 95.3% 급감을 했고요. 4조 3,600억 원의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반도체 사업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 출하량이 감소한 여파인데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한 9천억 정도 감소해서 3조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공개 직후 암울하던 분위기가 실적 설명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동안 업황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온 삼성이 낙관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김재준 부사장은 감산 영향으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모두 재고가 지난 5월 정점을 찍고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사인 PC하고 스마트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도 상당 수준 진행됐다고 하죠. 이 고객사들이 재고로 쌓아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것들을 상당 부분 꺼내 썼고 일부는 삼성전자의 제품 구매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날 반도체 업황 낙관론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2.44% 올라서 7만 1,5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삼성은 27일 메모리 반도체를 추가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4월 7일 인위적인 감산 선언 후에 3개월 만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재준 그 메모리 사업부의 부사장도 그 재고 정상화 가속을 위해서 디램하고 낸드하고 공이 추가적인 생산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위주로 해가지고 생산 하향 조정폭을 크게 이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달 26일에 하이닉스가 한 낸드 플래시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감산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이제 생산량 추가 감축을 공식화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생산을 줄이면은 고객과 제조사의 재고가 감소해가지고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삼성은 고객사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시황이 점차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하고 PC 업체의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이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삼성은 초격차를 위해서 이제 기술하고 시설 투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규모죠. 연구개발이 7조 2천억, 한 시설이 한 1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가지고 하반기에도 차별화된 그런 투자 전략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이닉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 HBM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거랍니다. HBM은 그 생성형 그 인공지능이죠. AI용 서버에 적용되는 고용량 D램인데 HBM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중반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HBM 선도업체로서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0억 기가바이트를 넘어서는 이 고객사 그런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증설 투자를 통해서 내년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하죠. 또 삼성은 HBM 공정의 핵심 기술이죠. 논컨덕티브 필름과 관련해서도 12단 HBM과 그 칩의 휘어짐에 기인한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NCF 기술은 칩 휘어짐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서 차량용 칩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PC용 시장보다는 커질 거다.
삼성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시작 이후에 현재까지 8년간 납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를 하죠. 이어서 최근에 메이지 업체죠. 메이지 업체의 그 차세대 저장장치 UFS 납품을 이제 완료했다고 이제 덧붙였어요. 삼성의 TV와 가전 디스플레이 사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7,400억, 8,400억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TV가 가전이 105.6% 늘었는데 디스플레이는 20.8% 줄었습니다. 삼성은 그 두 사업 모두 하반기에는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 모바일 경험이죠. 그 사업부가 당초에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올해는 2, 4분기에도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쇼크를 방어를 했습니다. 1, 4분기에 4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서 비수기인 2, 4분기에도 선방했다는 분석이고, 올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갤럭시 A 라인업 그 상위 모델이 전작 대비 선방한 결과로 풀이돼요. 하반기에는 언팩을 통해서 공개한 프리미엄 폴더블폰 Z5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MX 합부는 2, 4분기 매출 25억 5,500만원, 영업이익은 3조 4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수요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20%, 한 9천억 정도 감소했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통상 2, 4분기가 주요 신제품 출시가 없는 스마트폰 비수기예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MX 부분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에 출시한 그 플래그십 그 S23 시리즈하고 중저가 라인업이죠. A 시리즈가 실적 방어에 이제 기여를 했는데, 이들 라인업이 지난해 나온 전작 대비 시장에서 더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는 설명도 있어요. 2, 4분기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5,300만 대, 태블릿 PC 판매량은 600만 대, ASP는 269달러입니다. 특히 삼성이 1,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갤럭시 A 시리즈 전략도 마저 떨어진 것으로 해석돼요. 당시 삼성이 갤럭시 A34, A54에 집중해가지고 메가히트를 추진하고요, 고용량 스토리지 모델의 그 업셀링 전략을 추진할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실제로 2, 4분기에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 효율화와 A 시리즈 업셀링을 통해 가지고 제품 믹스 개선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주요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켰고, 개발, 제조, 물류 프로세서 최적화 등도 힘을 보탰고요. S23 시리즈는 그 전작인 갤럭시 S22 시리즈 대비 더 긴 판매의 모멘텀을 유지를 했네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프리미엄 폴더블폰 Z5 나오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반등이 나섭니다. 신규 태블릿 PC랑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힘을 보태는데, 삼성은 전날 갤럭시 Z5, 탭 S9, 그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를 안방인 서울에서 공개를 했어요. 오는 8월부터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그 출시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폴더블폰 힌지 그 개선과 플립 외부 화면의 대폭 확장 등으로 혁신의 무게를 둔 만큼 삼성 이번 폴더블폰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부터는 스마트폰 판매량도 상향 전환될 것 같고요. 연간 두 자릿수 수익성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 MX 사포 상무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마케팅 영업 전략도 뭔가 고도화해서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케팅의 협업을 강화해서 출시 초반부터 판매 호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Z 플립 5, Z 폴드 5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기회되면 여러분들 하나씩 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